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2,5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 매도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시총이 큰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스닥 0인가요? 네. 네, 특이한 0이라는 숫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코스피는 역시 반도체 쪽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좀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좀 많이 좀 잡힌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제로라는 것은 일단은 뭐 순매수가 거의 안 나온다는 것과 이제 비슷하죠. 일단 시황 자체가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나 그 전주 후반부터 시장의 영향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흐름 수급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연준이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해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호실적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 관련주 삼성중공업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농기계 관련주인 TYM,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금융지주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폐배터리 관련주인 코스모화학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재건 관련주인 대창단조에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코스모화학과 LNF 만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또 LNF는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화학도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과 LNF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부터 이제 2차 전지 쪽이 흐름이 매우 강했습니다. 일단은 그 여파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인 LNF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코스모 화학, 그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모두 이제 좋은 모습인데, 저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 여력이 확보할 수 있는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모화학과 LNF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을 꼽아주셨는데요. 폐배터리 시장의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가 됐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또 ESG 경영도 글로벌적으로 다 트렌디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이 또 이번에 300억 원 가량의 투자까지 했잖아요. 네.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앵커님 말씀대로 우선 2차 전지 쪽이 일단 시장이 워낙 좀 성장 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지금 줄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 수요 급증에 따라서 코스모 화학은 이 양극재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국내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양극재 원료로 이제 쓰인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LNF랑 비교해서 다른 점은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원료를 보유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 남미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입을 다 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리튬을. 근데 이제 폐배터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폐배터리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리튬을.
리튬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누구나 기술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이 만약에 이제 폐배터리 쪽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 진출이 좀 큰 모멘텀을 갖다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도 보시면 이제 이 양극재 관련된 이 비철금속 관련된 주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은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만큼 앞으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코스모 화학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이제 흐름입니다. 오늘도 약 3%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술적 요인으로도 보시면 시장이 일단은 무너진 걸 대비해서는 지금 장기평선을 지지를 잘 해주면서 코스모 화학은 흘러가고 있고 오늘 자리에서도 지금 3%대 상승과 함께 중기평선 위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권 이격도 굉장히 좁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 역시도 평균 거래량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정별 초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권에서 관심 한번 가져보겠고요. 1차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2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코스모 화학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만났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주인데 두 기업 다 이번에 3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렇게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줄줄이 하향을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향후에 있을 경기 침체를 좀 대비한 그런 흐름과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 올해는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려적인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모비스가 갑자기 주가가 흐름이 매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최대 매출이 나와주면서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이 일단 비교 대상이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모비스를 꼽아주셨는데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출액은 13조 1,80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760억 원, 당기 순이익은 5,59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주가가 또 이렇게 흐름이 좋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이 아주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역시 그 영향은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최대 매출을 현재 달성을 해줌으로써 지금 갑자기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좋은 모습을 기여를 해주고 있고, 역시나 이 전동화 부분, 전기차 부분이죠. 전동화 부분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현재 달성을 한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지금 현대차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역대 최대 매출이 달성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AS 사업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워낙 근데 현대모비스는 약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자동차 부품 섹터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모비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모비스 지금 뭐 현대차와는 달리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좀 잘 눌렸다가 이제 한 5거래일 전부터 조금씩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어제 자리에서도 조금 단기 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좀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은
중장기 이평선을 그대로 돌파를 해주는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역시도 지금 뭐 다른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정도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3만 5천 원, 손절 가격 1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는 현대모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손절가는 19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랩지노믹스가 코로나19 또 3종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네.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독감까지 유행할 것이라고 보면서 멀티에데믹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모멘트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앵커님 말씀드린 게 대부분입니다. 네, 현재 이제 뉴스가 이제 코로나 변이가 유럽과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변이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감염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7차 유행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19라든지 독감이 일단 확산을 하게 되면 진단 키트가 먼저 실적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현재 시장이 오늘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일단은 그 시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내수 그리고 약간 수출 쪽으로도 좀 관련이 있는 어쨌든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지금 국면에서 이런 종목에 관심을 이제 가져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알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방송 전에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치과 시장 쪽에서 이제 미생물 진단 서비스를 또 출시하겠다라는 또 뉴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치과 쪽이 이 치과에서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치과 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치과 마사지라고 해야 될까요? 치아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충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사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치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은 그런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과 시장 자체도 굉장히 고급적인 서비스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꽤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역시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이 치아가 쪽으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일단은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치과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랩지노믹스인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랩지노믹스도 이제 일단은 기술적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시장은 일단 빠지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이제 일단 시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이제 오늘 시장이 좀 깨졌는데도 일단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또 모멘텀이 또 나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좀 가격이 튀어오를 수 있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 1차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랩지노믹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